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 바로 135 레버리지 투자법의 배경이 되는 거시경제 환경입니다. 사실 이 135 투자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요. 왜 지금 코스피가 오를 수밖에 없는지 그 판을 먼저 읽어야 하거든요. 자, 코스피 상승 추세를 필연적으로 만드는 그 핵심 논리들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원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문장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유동성 푼 것 대비 부동산으로 돈이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오늘 분석의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댐에 물이 진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평소에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던 수문이 꽉 막혀버린 겁니다. 그럼 그 물, 즉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넘쳐 흘러서 새로운 길을 찾겠죠. 그 새로운 물길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식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짚어볼 순서입니다. 첫째, 135 투자법의 전제 조건부터 시작해서요. 둘째, 코스피를 이끄는 세 가지 동력. 셋째, 강세장의 타임라인과 고점. 넷째, 갈 곳 잃은 유동성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코스피 레버리지를 위한 무대까지 쭉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135 투자법의 전제 조건인 기본 설정부터 살펴보죠. 원문 작성자가 이 투자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 환경에 대한 뷰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중단기적인 코스피 강세장이 올 거라는 전제가 쫙 깔려 있어야만 먹히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우상향할 거라는 확고한 매크로적 근거가 없다면 레버리지를 쓰는 135 투자법은 그저 모래성에 불과하니까요. 다음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그럼 도대체 코스피가 왜 오르는지 시장을 이끄는 세 가지 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글에서 꼽은 코스피 상승의 핵심 동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법 개정, 반도체와 AI 수요, 그리고 국민성장 펀드죠.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는요. 이 세 가지가 각자 따로 노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뒷받침에 글로벌 산업의 메가 트렌드, 거기다 국내 기관의 든든한 자금력까지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코스피를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리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상법 개정,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딱딱한 법률 용어 같잖아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체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소액주주의 관리를 보호하게 되니까요. 결국 기업들이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강제되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업의 펀더멘털이 당장 변하지 않아도 밸류에이션 자체를 레벨업 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원문 작성자가 이 펀드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짧게 다루기보다는 아예 다음에 따로 깊게 다루겠다고 예고까지 할 정도로 강조했습니다. 증시에 직접적으로 꽂힐 수 있는 막대한 규모의 기관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 자금이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매해 눈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강세장의 타임라인과 고점입니다. 언제까지 오를지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죠.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건 결국 이거잖아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오를까? 원문에서도 정확히 이 직관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계속 오르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피크를 찍을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날카롭게 이동시켜서 냉철하게 타이밍을 재보자는 거죠. 자, 저자가 예상한 구체적인 시간표를 볼까요? 지금 진행 중인 코스피 상승 추세는 일단 2026년까지는 안심하고 투자해도 좋은 이른바 세이프 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고점, 피크는 2027년 상반기로 찍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고점의 기준이 뭐냐? 바로 금리 인상 시점과 뗄 수 없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 딱 2027년 상반기까지가 이 강세장의 수명이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트, 자본이 도대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갈 곳 잃은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확장 재정 정책으로 엄청난 유동성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부동산 규제라는 거대한 장벽을 쳐버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적인 자산 증식 수단인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는 걸 꽉 막아버린 거죠.
아까 제가 댐효과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풀리는 돈이 부동산이라는 기존 저수지로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갈 곳 잃은 그 어마어마한 자본은 또 다른 거대한 시장, 주식시장으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연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원문을 보면 과거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의 정책 노선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정치적인 옳고 그름은 다 빼고 우리가 뽑아내야 할 팩트는 딱 하나입니다. 어느 정부, 어떤 정책이든 결국 그 본질은 시장에 돈을 푸는 확장 재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이죠.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기능적인 시장의 현실은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억제라는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코스피 레버리지를 위한 무대. 오늘 내용을 싹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흐름을 4단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막대한 유동성이 시장에 풀려납니다. 2단계, 그런데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그 자금의 길목을 차단해 버리죠. 3단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이 자본이 마침 글로벌 AI 수요 폭발과 국내 상법 개정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만난 코스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마지막 4단계, 우리는 이 상승이 금리가 오르기 전인 2026년까지는 꽤 안전할 거라는 타임라인을 쥐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퍼즐이 쫙 맞춰지시나요? 바로 이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 위에서 비로소 135 레버리지 투자법이라는 전략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환경은 이미 코스피 강세장이라는 거대한 판을 깔아두었습니다. 물길은 이미 한 곳으로 쏠려 흐르고 있죠. 2027년 상반기, 금리 인상이라는 고점이 찾아오기 전까지 여러분은 이 엄청난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나요? 135 투자법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이런 확고한 매크로 분석 위에서 실행될 때 진짜 발휘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찰이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투자 전략을 완성하는 데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